이번 16번째 편은 고유치 방정식인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인 파동함수로 고유치 방정식의 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해밀토니안 연산자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행렬역학에서 구한 해밀토니안 행렬에 의한 행렬 형태의 고유치 문제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연산자와 파동함수를 사용하여 행렬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고 행렬역학보다 더 용이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15번째 편에서 시간 무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몇 시스템의 양자이론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보였고, 해는 고전이론 또는 행렬역학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파동역학이 빠르게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은 시간 의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 해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각각에 대하여 구한 시간 무관 방정식의 파동함수를 사용하여 시간 의존 파동함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14번째 편에서 시간 의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파동을 나타내는 시간을 가진 엑스포넨셜 항을 곱하고 전체를 일반적 파동을 나타내는 후리에 전개와 유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조합이라고 부르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수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과 같은 고유치 방정식의 해인 고유함수들은 완전 집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임의의 함수라도 이러한 완전 집합의 선형조합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고 완전 집합을 구성하는 고유함수를 기저함수라 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양자이론에서 파동함수를 다룰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학적 성질로서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도 흔히 사용하고 앞으로 예를 보여주며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동함수는 진폭 AN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과 같은 고유치 방정식의 해인 고유함수들은 서로 직교성을 보이는데 이 성질은 고유함수를 그 자신과의 곱, 복소수 함수의 경우는 공액 복소수 함수의 곱을 적분하면 0이 아니고 해의 다른 고유함수와의 곱을 적분하면 0이 되는 성질로 파동함수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곱의 적분값을 1로 만드는 진폭 AN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규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규화된 직교성을 가지는 파동함수는 완전 집합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임의의 함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폭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체 파동함수의 진폭을 결정하고자 하는 파동함수를 곱하여 적분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1차원 상자 속 입자의 경우의 예로 보여주면 진폭은 계산하지 않고 AN으로 놔두었습니다. 구한 파동함수가 n이 다른 경우 0이 되고 n이 같은 경우만 0이 안 되는 직교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규화 조건에 의하여 진폭을 구하면 보여지는 바와 같이 되어 완전한 정규화 직교성 파동함수를 얻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전자를 파동으로 가정하여 찾아낸 시간 무관, 시간 의존 방정식으로 입자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수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입자로 가정하여 시작하였지만 입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실험 결과를 만족시키는 행렬역학의 결과를 파동역학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슈레딩거는 재현하여 동일한 결과를 내며 파동역학의 수학으로 더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으로 나타낸 식과 슈레딩거 방정식은 유사한 고유치 문제를 보이는 수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화 진동자의 경우 해로 얻어진 에너지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서로 비교하면 행렬역학의 식과 파동역학의 식이 서로 대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행렬과 벡터로 나타낸 것을 슈레딩거는 연산자와 함수로 대응하여 나타냅니다. 따라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연산자에 의한 고유치 방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 수학에서는 벡터를 나타내는 열 행렬에 행렬을 가하여 새로운 벡터의 열 행렬을 얻을 수 있는데 연산자는 어떤 함수에 연산자를 가하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연산과 연산자의 연산 방법은 동일하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로 나타낸 P닷과 Q닷은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에르미트 행렬입니다. 그러면 연산자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산자를 행렬로 만들고 파동함수를 열 행렬로 만들어진 행렬이 정준 교환 관계와 에르미트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두 개의 슬라이드는 임의의 함수는 완전 집합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연산자와 파동함수를 행렬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데 수학적으로 선형대수와 행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난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넘어가도 됩니다. 앞서 고유치 방정식인 고유함수는 완전 집합이고 직교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폭의 값을 계산하여 정규화도 가능합니다. 임의의 함수 fx는 직교함수계인 완전 집합인 고유함수 카이n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때 각 파동함수 항의 계수인 진폭은 임의 함수의 파동함수를 곱한 값을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복소수일 경우를 고려하여 복소수항을 곱합니다. 보여주는 식들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카이n x로 표시한 완전 집합 함수를 기저함수로 사용하면 함수 fx는 계수 에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연산자를 가해 얻어지는 gx라는 함수는 계수 제타를 사용한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에는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때 계수는 열 행렬에 대응하고 연산자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 행렬 수학과 연산자 수학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산자로 계수 행렬을 만드는 법을 사용하여 P닷과 Q닷을 행렬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고 에르미트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준 교환 관계가 만족됨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고 에르미트라는 것은 행렬이 공액 전체 행렬과 같아야 하는데 역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자는 완전조합의 기저함수를 사용하면 행렬로 바꿀 수 있고 양자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밀토니언 연산자의 운동량과 위치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대입하면 행렬역학으로 유도한 고유치 문제의 식을 완벽하게 재현이 가능하기에 행렬역학의 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연산자로 표현된 슈레딩거식을 사용하여 행렬의 수학으로 바꾸면 해도 더 용이하게 구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에서 해를 구한 과정은 행렬 고유치식을 유니터리 변환에 의하여 대각선 행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얻는 값에 대응하는 계산값은 대각선 성분이 에너지가 되고 유니터리 변환을 하는 유니터리 행렬에 의하여 위치의 유니터리 변환이 빛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동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연산자로 표현한 경우에 유니터리 행렬을 구하지 않고 더 용이하게 빛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는 임의의 완전 집합 카이 n에 의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계수 크사이 n들은 카이 n의 직교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시리즈로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양자수에 대응하여 얻게 됩니다. 해인 파동함수는 완전집합 카이 n에 의하여 전개할 수 있고 그 계수 크사이는 직교성에 의하여 열 행렬의 성분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개를 위한 기저함수로 사용한 완전집합 카이 n 대신 파동함수인 psi 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si n 역시 고유치 방정식의 고유함수이기 때문에 완전 조합입니다. 그리고 파동함수가 정규화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면 크사이 행렬의 성분은 크로네커 델타가 됩니다. 계수 크사이 행렬은 대각선 행렬인 유니터리 행렬이 되면서 대각선의 값이 정규화된 파동함수로 1이 되기 때문에 단위 행렬입니다. 그리고 유니터리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역학에서 빛의 세기를 구한 Q닷의 유니터리 변환은 결국 단위 행렬을 사용한 변환이기 때문에 정준 교환 관계를 만족시키는 Q닷은 Q와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파동함수로부터 연산자 X를 사용하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동역학의 유니터리 변환이 필요 없이 바로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파동역학의 수학적 방법으로 에너지와 빛의 세기를 모두 더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슈레딩거는 시간 무관 방정식의 해로 구한 파동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을 선형조합에 의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가 입자의 이미지를 버리고 행렬수학을 사용하여 전개해 구한 고유치 문제의 행렬식을 연산자에 의하여 완전하게 똑같은 수학적 과정임을 보여주고 더 이상 행렬역학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어 하이젠베르크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파동역학을 양자이론의 주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수소 원자를 해결하고 그 이외에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하여 파동역학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사법을 사용하여 수소 분자의 해도 구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입자가 2개만 되더라도 6차원 파동을 표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당초 파동이란 이미지로 시작하였는데 이미지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파동역학을 인정했지만 해로 구한 파동함수를 당초 슈레딩거는 파동밀도라고 생각했지만 애매한 개념이 되었고, 보르는 확률을 도입하여 설명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으면서 양자이론에서 해석의 문제가 대두되어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의 연산자를 고유치 방정식의 고유치 함수에 수학적 성질을 사용하여 행렬수학으로 만들어 파동역학이 행렬역학과 수학적 동일함을 보였고, 해를 얻는 과정에서 행렬역학보다 용이하게 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른이 파동함수를 그 제곱이 시공간에서 발견되는 확률이라는 코펜하겐 해석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